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4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부상자는 1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테러 공격에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낮까지 내린 비로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천장에는 물이 샜고 도로는 물에 잠겼습니다. JKBTV와 엑스트림케어, 실버타운이 주최한 2017 경로 대잔치 행사가 큰 호응 속에 개최됐습니다.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행사 현장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든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결국 경질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 경질을 결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 심리회장에 박동주 전 뉴욕한인 수산인 협회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직능운영위원회는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가, 상임위원회는 윤정남 뉴욕 청가협회 상임고문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최근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2분기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뉴욕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2분기 뉴욕시는 3.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2분기 1.5배에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KBTV 뉴스9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4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부상자는 1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테러 공격에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와 캄브릴스에서 연쇄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1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5시경 바르셀로나 구시가지에서 한 차량이 보도에 있던 군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어 8시간 뒤 18일 새벽 바르셀로나에서 남쪽으로 62마일가량 떨어진 해안도시 캄브릴스에서도 아우디 차량이 행인을 향해 돌진, 2차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1명이 추가로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후 관련 용의자 5명을 사살했습니다. Y nada, hemos salido a trabajar a las 12 de la noche y hemos hecho como cada día en pleno agosto, ir al paseo, dar una vuelta, tomar algo, un helado, lo que fuera. Claro, mientras estamos llegando al paseo, hemos empezado a escuchar disparos. Nos hemos alertado, hemos empezado a correr, hemos visto a una persona tirada en el suelo con un tiro de bala en la cabeza. 경찰은 두 사건을 연계 수사해 앞서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 경찰은 연쇄 차량 테러의 4번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순위파 급진무장 세력인 IS는 사건 직후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테러 지역은 스페인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만큼 여름 휴가차 방문한 관광객들로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100여 명의 부상자 중 중상자도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중국 등 최소 24개의 국적자들로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연쇄 테러로 뉴욕 지역에서도 테러 경계가 한층 더 강화돼 테러 경찰이 타임스퀘어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새벽부터 낮까지 내린 비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천장에는 물이 샜고 도로는 물에 잠겼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아침 동안 내린 강한 비로 뉴욕, 뉴저지 일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의 양은 아침 7시 30분에는 시간당 1인치 이상으로 절정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지역에서는 34가 업타운 1번 지하철이 다니는 철로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전력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객들은 지하철을 기다리며 혹시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뉴저지 지역에서도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켄색 소방당국에 따르면 허드슨 스트리트 지역 일대 건물 절반 가까이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길을 지나던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홍수로 길이 막히고 갇혀 꼼짝 못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홍수 지역에서 운전을 삼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비는 아침 10시 30분 이후로 점차 잦아들었지만 짧지만 강하게 내린 비로 곳곳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늦은 오후까지 한두 차례 소나기와 강한 폭풍우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저희 KBTV와 엑스트림케어 실버타운이 주최한 2017 경로 대잔치 행사가 큰 홍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뜨거운 열기 속의 행사 현장,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 경로 대잔치가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KBTV와 엑스트림케어 실버타운에서 주최한 이번 경로 대잔치에는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자리에 테이블을 꽉 채웠습니다. 400분에 한해 선착순 배부했던 입장 티켓은 30분 만에 동이 났고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는 등 행사 전부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무 즐겁고요. 저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커뮤니티에 있는 어르신분들 위해서 한번 좀 이런 자리를 언제부터 마련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마련하게 됐는데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5시부터 시작된 경로 대잔치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북춤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인기 로컬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청소년들의 K-팝 공연으로 행사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푸짐한 식사와 가득한 볼거리에 어르신들은 흥에 겨워 자리에 일어나 무대에 나와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고 좋아요. 네, 좋아요. 재밌었어요. 이런 찬스가 1년에 한 2번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부 공연에서는 참가자들의 춤과 노래, 창 등 장기자랑이 시작됐고 행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행사의 백미는 중간중간 치러지는 경품 추첨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티켓에 적힌 번호를 보며 자신이 1등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끝까지 자리에 남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1등에 당첨된 참석자는 $1,500 상당의 흑침대를 받아 주변에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지요. 이거 필요했거든요. 제 등이 좀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누워서 등이 치료가 되기를 바라요. 당첨됐으니까 무척 좋고요. 사실은 우리 중국 선생님을 초대했는데 제가 당첨돼서 좀 미안하네요. 뜨거운 참여와 관심 속에서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경로 대잔치. 주최 측은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하며 행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든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결국 경질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 경질을 결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결국 경질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 경질을 결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백악관 측근 인사들과 배넌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해임할지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모든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등 트럼프 오른팔로 불렸습니다. 배넌은 최근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해 이른바 청기누설 논란을 일으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넌은 진보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면 그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배넌이 제시한 딜은 수십 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정책에서의 급격한 이탈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신임 회장에 박동주 전 뉴욕한인 수산인협회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직능운영위원회는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가, 상임위원회는 윤정남 뉴욕청가협회 상임고문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오늘 뉴욕 총영사관은 이 같은 내용의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과 간부위원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동주 뉴욕 평통 신임 회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2년 동안 뉴욕 평통을 이끌게 됩니다. 연방법무부가 판사들에게 이민재판 연기 신청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잦은 이민재판 연기 허용은 그동안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이민법원에 적체된 케이스는 60만 건 이상으로 2011년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뉴욕에서 남부 연합 상징물이 속속 철거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브롱스 커뮤니티 칼리지 내에 있는 남부 연합군 사령관 로버트 리와 스톤 월 잭슨 장군의 흉상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브루클린의 한 교회들에 있는 리 장군의 명판은 이미 철거된 바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에서도 줄줄이 남부연합 상징물이 철거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립대 브롱스 커뮤니티 칼리지에 있는 남부연합군 사령관 로버트 리와 스톤월 잭슨 장군의 흉상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흉상 철거 이유에 대해 뉴욕은 인종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장군은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도를 지지한 인물로 남부군을 이끌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번 리와 잭슨 장군 흉상 철거 작업 이외에도 브루클린의 한 교회들에 설치되어 있던 리 장군의 명판을 철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시민들은 현재 포트 해밀턴에는 두 장군의 이름을 딴 도로 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부연합 상징물 철거는 미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현지 12개 도시에서 관련 상징물이 철거됐습니다. 이번 남부연합 상징물 철거는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인종주의 유혈 사태가 계기가 됐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뉴욕시 체감 경제는 어떠신지요? 최근 뉴욕 감사원이 발표한 2분기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뉴욕시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2분기에 뉴욕시는 3.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2분기 1.5%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뉴욕시 경제 성장률 증가에는 벤처 캐피털의 투자가 늘어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2분기 벤처 캐피털 투자액은 27억 8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상위 세 번째 링크되는 액수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뉴욕시 경기가 향후 6개월 동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대륙을 완전히 관통하는 개기일식을 오는 월요일 관측할 수 있습니다. 99년 만에 미국 전역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에 이를 관측하기 좋은 곳의 호텔들은 이미 1년 전에 예약이 끝났습니다. 뉴욕에서는 태양의 71%가 가려지는 일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오는 21일엔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미 대륙을 완전히 관통하며 이는 99년 만입니다. 뉴욕에서는 달이 태양의 71%를 가리는 일식을 볼 수 있으며 오후 1시 23분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계속됩니다. 뉴욕에서의 일식 피크 시간은 2시 44분께입니다. 뉴욕시 곳곳에서는 일식을 관찰하기 위해 곳곳에 사람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맨해튼 어퍼사이드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은 1000개의 특수 보호 안경을 구비해 놓고 일식 관측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또 34가 렉싱턴 근처에서 개기일식 행사가 진행되며 뉴욕시 곳곳 루프탑바 혹은 옥상에서도 개기일식을 관찰하려는 사람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90분가량 펼쳐지는 이번 개기일식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이클립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오는 21일 월요일 서부 오리건주에서 시작해 현지 시각 오전 10시 16분 시속 약 1700마일의 속도로 미 대륙을 횡단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앞바다를 거쳐 오전 11시 48분 사라집니다. 한편 개기일식 관측 때는 눈 손상을 보호하는 이클립스용 보호 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어제는 저희 KBTV와 엑스트림케어, 실버타운이 주최한 2017 경로 대잔치 행사가 큰 호응 속에 개최됐습니다. 2017 경로 대잔치 이모저모 준비했습니다. (8월 1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새벽 12가와 36 에비뉴에서 고급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59살 남성의 다리는 차량 바퀴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용차 운전자인 남성은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승용차에는 동승객이 있었고 동승객은 현장에 남아 경찰의 취조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뺑소니범을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 아파트에 침입한 폭행 강도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아침 7시 30분경 아스토리아 30일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물에 사는 35살 여성 뒤로 한 남성이 쫓아왔습니다. 그는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자 함께 탑승했고 여성이 5층에서 내리자 그도 쫓아서 내렸습니다. 그런 뒤 용의자는 그녀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소리를 질렀고 같이 살고 있던 룸메이트가 이를 듣고 나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룸메이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한편 범인은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달아났으며 피해자 35살 여성은 얼굴과 몸에 골절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강도 폭행 사건의 범인을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쫓고 있습니다.
맨해튼 첼시 근처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경 웨스트 158, 29가 6에비뉴와 7에비뉴 근처에서 27살 남성이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피해 남성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긋고 7에비뉴 남쪽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주변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이 근처의 음식점이나 가게에서는 어떠한 싸움도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주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가 20대 중반의 6피트 6인치가량의 큰 키를 가진 흑인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맨해튼 브릿지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제 아침 7시경 한 남성이 911에 전화를 걸어 맨해튼 브릿지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리 밑에 있는 체리 스트리트로 향해 떨어지려고 하는데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질 않길 원한다며 911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이 급히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다리의 북쪽 방향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후 남성은 다리에서 뛰어내릴 것이라며 계속해서 외쳤고 경찰은 그를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25분간의 노력 끝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이 광고는 세상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김정은 정권 하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국제 해커 조직이 어제 미국인들이 직접 분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했습니다. 어나니머스 오퍼레이티브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정의, 평등을 계속해서 파괴해왔다며 지금 당장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판하고 탄핵을 시작하라고 의회에 전화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맨해튼의 평균 차량 속도가 8마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 대비 15%가 줄어든 것입니다. 맨해튼의 차량 속도가 이같이 현저히 떨어진 것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유입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파워벌 복권 추첨에서 계속해서 1등 당첨 티켓이 나오지 않자 오는 19일 추첨하는 파워벌의 잭팟 상금이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16일 파워벌 추첨에서 4억 3천만 달러의 잭팟이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잭팟 상금은 5억 1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토요일 추첨을 앞두고 다시 한번 로또 구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파워볼에 당첨이 될 확률은 2억 9,220만 1,338분의 1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엑스트림케어의 메이박 매니저님과 또 진하정 간호사님 모시고 그 홈케어에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엑스트림케어는 그 홈케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홈케어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어를 말하는 건가요? 네, 홈케어는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밖에 나가실 필요가 없이 자격증을 받으신 간병인 분들께서 이제 환자분의 댁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홈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홈케어는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좀 나눠지나요? 홈케어 프로그램은 저희 엑스트림케어를 예를 들자면은 저희 회사에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아직 그러니까 홈케어로서 일을 하지 아직 않은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한 그 홈케어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육 동안에 교육을 받고 나면은 자격증을 받는 그런 이제 스쿨이 있고, 그다음에 홈케어 그 프로그램 수업을 다 받고 난 분들이 이제 간병인으로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간병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셔서
간병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네네. 작년부터 좀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 환자 지정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또 자격증이 따로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환자가 내가 편안한 사람, 환자의 가족, 아들, 딸들이나 아니면 뭐 환자의 뭐 지인 아시는 분, 커뮤니티 아시는 분들이 내가 이분한테 케어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그분들로부터도 이제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네. 환자 지정 프로그램 홈케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예, 이제 예. 어르신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홈케어 이제 그런 종류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그 뭐 홈케어가 이제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이고 뭐 이런데요. 혹시 한인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못 받는 그런 혹시 혜택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가요? 여기에서 네네. 하나하나 다 이제 말씀드리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메디케이드 갖고 계시고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의 사항을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싶고 더 알고 싶다고 하시면 따로 전화 주시면 설명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도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 네. 사실 한인 어른들은 네. 영어가 좀 많이 서툴어서 네. 또 많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호사로 나가서 보면 현장에서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케어 프로그램도 하나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우울증이 걸릴 수도 뭐 이렇게 홈케어만 받고 집에만 계시다 보면 우울증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셜 데이케어를 좀 장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데이케어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소셜라이즈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배움 옛날에 배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배울 수 없었던 컴퓨터나 영어라든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 그다음에 뭐 거긴 또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도 같이 포함이 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제 뭐 왔다 갔다 데이케어 센터까지 아니면은 뭐 병원 가실 때도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있어서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로 제공이 되고 또한 뭐 서플라이 물건들 뭐 내가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경우에 서플라이 회사에서 직접 옛날에는 사실 서플라이 회사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받고 바로 가서 직접 하면은 줬었는데 요즘에는 거버먼트에서 그걸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에서 이렇게 보험회사에 갑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간호사가 나와서 서플라이 필요한 물품들을 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좀 많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뭐 드네요. 물리치료 같은 것도 이제 센터에 가서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물리치료사가 이제 방문해서 집에서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옵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되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메이방 매니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 네, 네, 문의를 하면 네. 이제 좀 정확히 좀 알 수 있는 네,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홈케어하고 아까 그 데이케어하고 같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같은 날은 아니고요. 아, 저희가 이제 홈케어 회사나 데이케어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홈케어가 이제 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다. 데이케어 센터 한번 나가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요. 보험회사랑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어르신분들 그 댁에 방문을 하셔서 일단 먼저 그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가를 먼저 하세요. 그분들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홈케어는 몇 시간이 필요하시고 한 주에 며칠 필요하시고 데이케어는 며칠 나가실 수 다 정해주세요. 근데 두 개 다 필요하시면 두 개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예, 예. 제가 이게 다음 질문이 그러면은 이제 홈케어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제 그거였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그 답변이 되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어르신분들께서 이제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네, 그러시군요. 예. 예, 우리 아무래도 우리 간호사님, 우리 진아정 간호사님께서는 현장에서 조금 느끼시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우리 한인 어르신들을 놓고 봤을 때 좀 어떤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 어르신들인 경우에는 정서상 내가 메디케이드 돈을 쓰게 되면은 정부의 돈이 다 쓰게 돼서 정부가 재정이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스스로가 밥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내가 해야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외국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힐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뭐라도 청소라도 해놔야 되지 않나, 내 스스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집에만 계시면 사실상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면은 저희 엄마 아빠도 만약에 여기서 혼자 계시면은 사실 자식된 도리로서 내가 자주 못 찾아가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와서 계시면은 있게 되면 누군가 와서 함께 있게 되면은 혹시라도 넘어져서 어떤 사고라도 생길 때 응급으로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가는 것도 도와줄 수 있고 하는 마음에서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이라면은 누구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나라의 재정이 없어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그 홈케어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스트림 케어의 메이방 매니저님 또 진아정 간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리고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한두 차례 내렸습니다. 비는 밤까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밤까지 날이 다소 습하며 최고 기온은 83도, 최저 73도입니다. 주말은 햇볕이 강하고 날이 뜨겁겠습니다. 최고 87도이며 자외선 지수도 다소 강하겠습니다. 날은 대체로 맑고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날이 맑고 좋습니다. 한동안 습했던 공기도 이날은 습하지 않고 대체로 상쾌하겠는데요. 비 소식은 보이지 않으며 최고 기온은 86도, 최저 71도입니다. 다음 주 날씨입니다. 다음 주도 날이 맑겠습니다. 큰 비 소식 보이지 않으며 수요일 이후로 무더위도 당분간은 주춤하겠습니다. 주말은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교회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